반갑습니다. 주식 요약해드리는 주식 요약TV입니다. 요즘 시장의 오르내림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시면 지난 1년간 상승했던 것보다 뭐 너무 큰 하락 상승 변동성이 나오고 최근에 그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해법이 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1년간 우상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최근처럼 뭐 큰 하락과 큰 반등을 보이던 시기도 없었고, 그리고 그 직후에 이렇게 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변동성만 커진 상태도 처음입니다. 투자자들이 멘탈 휘둘리기 좋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는 기존 주도주를 매매한다 해도 자고 일어나면 떨어질까 걱정이 돼서 종가의 매수도 어렵고, 또 마냥 떨어진 주식을 사자니 지난 1년 이 호황장에서 소외받은 주식은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외받자니 매수를 못할 것 같고, 기회비용 두려워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대금이 최고치가 62조 8천억을 쳤는데 지금은 23조 수준이죠.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딸려가서 이제 움직이는 수동적인 흐름이라 가지고 거래대금이 크게 꺾이진 않았어요. 거래대금이 이제 코스피는 이제 정점 수준에서 3분의 1 가까이 이제 감소를 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코스피 기존 주도주 움직임에서 전략을 짜고 거래를 하면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이고 가장 간단한 선택지는 코스닥. 코스닥을 보는 게 가장 간단한 선택지예요. 코스피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은 만만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소외되는 것이 불안하면 거래가 몰리고 있고 시장에서 힘을 더 보여줄 주식이면 좋아요. 당연히 지금 당장도 힘을 보여주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 힘이 또 지속되는 데는 확실한 배경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펄어비스가 매우 적합해요. 왜냐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3월 19일 날 하한가를 갔습니다. 어이없는데 이게 3월 20일에 이제 글로벌 출시를 했거든요. PC랑 콘솔 게임을. 붉은 사막 출시일이었는데 출시 전날부터 이제 하한가로 시작해서 장중에 반등하고 하한가, 그리고 3일 연속 밀었어요. 이란 전쟁 때도 이렇게 밀진 않았죠. 지수 보시면 3월 3일, 3월 4일 이때 밀려도 이렇게 밀렸지. 3월 3일이나 4일 때 보면 펄어비스는 되려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때보다 더 지독하게 밀렸다 이거예요. 이 밀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메타크리틱이라는 곳에서 점수를 매기는데 붉은 사막 평점을 78점을 줬습니다. 78점 맞았다고 하한가를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78점이 낮은가? 그건 아니에요. 뭐 사람들은 7년간 개발을 했으니까 80점 이상일 거야 기대했다 이겁니다. 근데 2점 낮았다고 하한가 간 겁니다. 이건 의도적 하락이에요. 왜냐면은 메타크리틱 점수는 80점에서 100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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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최고의 작품이고 75점에서 79점이면 수작, 명작 이 정도의 평가는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78점 받았다고 하한가? 이건 의도적이죠. 뭐 50점, 60점 맞았으면 몰라. 그래서 80점에서 100점 안에만 들면은 이제 최고 작품인데 그거보다 조금 턱걸이로 못 뛰기 때문에 하락했다는 건 어거지성이라서 이 19일 날에 하한가 나왔던 게 뭐 이 당시에 뭐 성적을 보면 스팀이나 미국 현지 게임 인기 순위로는 1위를 했습니다. 에픽 게임즈 스토어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를 했고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때가 개미 털기를 위한 시대 장난이었다 납득이 가지만 당시에는 시장 분위기보다도 더 주가가 박살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손절하고 매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냥 분위기만 보면 팩트를 못 봤기 때문이겠죠. 무섭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한가 밀려버렸으니까 이거 너무 기대가 컸나? 이거 투자하면 안 되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른 게 뭐 그래도 90% 올랐는데 이거면 다 선반영 됐나? 이런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3월 20일 날 압도적인 권위로 이제 동시 접속자를 유지하고 있는 게임이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랑 도타거든요. 근데 그거 다음으로 이제 3위를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하한가를 가는 종목이요. 그죠? 근데 더 대박인 건 이 패키지 게임이라는 거는 그냥 좀 간단하게 말하면 CD 파는 디아블로 뭐 이런 게임들이 있었죠. 이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예전에 CD를 샀어야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패키지 게임인데 한국 최초로 하루 만에 200만 장을 판매했어요. 네. 이건 진짜 한국의 역사예요, 역사. 근데 한국 패키지 게임 중에 가장 큰 흥행을 보였는데, 어, 이 붉은 사막 이전에 최고의 흥행은 스텔라 블레이드. 이거 이제 뭐더라? 게임이 그 시프트업, 예. 시프트업계 이제 최고의 흥행이었는데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보다도 8배 이상의 성적이에요. 대박인 거죠. 그리고 나흘 만에 사흘 만에 아니다. 나흘 만에 300만 장 판매를 했죠. 이게 이제 300만 장이면요. 그 붉은 사막을 7년간 개발했어요. 근데 7년 동안 퍼블리싱한 거에 손익분기점이 250만 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일 만에 7년간 쏟아부은 돈 다 회복하고도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성적이죠.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이렇게 대단한 게임이 이 부은 사막이 왜 그러면 출시 전날에 하한가까지 갔나? 어떤 게 흠이 잡혀서 그런가? 이 뭐 플레이 영상을 좀 직접 보세요. 그 뭐 그래픽이나 액션이나 자유도나 다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게임들이랑 지금 뭐 최고의 게임들과 비교해도 붉은 사막이 꿀리지가 않아요. 근데 조작 키가 불편했다. 이게 좀 단점이란 단점이었어요. 좀 쉽게 설명하면 보통 이제 그 키보드에 이제 방향키 있죠. 보통 움직일 때 뭐 이렇게 AWSD 또는 뭐 그
화살표로 치면은 이제 우리 그 움직임 방향키 있잖아요. 그 이렇게 위아래 뭐 이거 요런 거 요 키 있는 거 아시죠? 요 키. 요 키가 좀 엉뚱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붉은 사막은 어쨌든 액션도 나오는데 그 액션을 하려면 이게 이제 작동을 할 때에 작동 버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어렵고 불편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조작키는 여러분들이 수정할 때 컴퓨터에서 재설정할 때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 만에 패치를 해가지고 이 조작키 불편 이슈를 해소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발목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유저가 확보가 돼야 돼요. 게임은. 네, 이게 지금은 특히 중요해요. 지금은 특히 게임 산업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게임이 런칭되고 나서 수정이 어려운 게 뭐예요? 뭐 오리지널 스토리 및 콘텐츠, 그리고 액션, 타격감, 그래픽 뭐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 유저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근데 이건 뛰어나다. 네,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에서 사람들이 불만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는 금방 해결했고, 특히 이제 자유도가 너무 좋아요. 자유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장기간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지루할 틈은 별로 없더라. 그리고 특정한 스토리만 강제적으로 따라갈 필요도 없이 이 자유도에 따라서 이것저것 해볼 만한 게 좀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를 하거나 적어도 플레이 영상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뭐 요약된 뭐 10분짜리 이런 거 말고요. 한 유저가 한 10시간 동안 플레이한 거 있거든요. 그걸 라이브로 한번 봐보세요. 아, 이게 게임이 엄청 자유롭구나. 이거 좀 느끼실 거예요. 아, 시간 잘 간다 싶으면 그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자유도가 없고 단순히 그 스토리만 따라가는 게임이 돼버리면 엔딩이 끝나버리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파밍 형태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재미가 없어집니다. 장기 유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붉은 사막의 경우는 확장할 수 있는 플레이 방식이 너무 넓어서 그래서 장기 유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게임이 그냥 애초에 그 취향에만 딱 맞으면. 그리고 이 붉은 사막이 첫날에 피크를 치면 이제 붉은 사막 외 게임들도 첫날에 피크 치면 둘째 날에는 피크가 꺾여요. 보통 대부분. 네, 네, 동시 접속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붉은 사막은 2일 만에 또 동접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게임의 그 자체 파급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한국 유저들은 혹평을 해요. 근데 이게 한국 유저들한테는 좀 맞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하게 외국 게임에는 좀 이제 그 후하게 평가를 하는데 또 막상 한국에서 만들었다 하면 더 깐깐해지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의 평가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를 보시면 얘가 이제 그 영업이익으로 치면 이제 8천억 이렇게 리니지로 흥행하고 할 때 이때 이제 시가총액으로 치면은 뭐 한 20조 가까이까지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20조 넘었죠. 근데 이제 그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처럼 게임 내 그 가챠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막 도박을 유도하고 막 현질을 만드는 그런, 아 저는 NC소프트의 게임 모델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거라 가지고 결국 마약상들이나 뭐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람 중독시켜가지고 중독에서 돈을 끌어내는 거니까. 근데 그 돈도 뭐 작은 게 아니라 인생을 막 통째로 드러내버리니까. 그런 거에 반면에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게임이다 보니까 뭐 CD나 뭐 이런 거 팔았을 때 그 다음에 뭐 확장판 안 나오면은 솔직히 디아블로 예전에 오리지널 시리즈 할 때 다들 아시겠지만 게임 내 현질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추가주고. 근데 배틀그라운드를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배틀그라운드 하면 크래프톤이 떠오르실 텐데 크래프톤 영업이익이 보세요. 계속 성장하고 있죠. 크래프톤은 압도적으로 이제 이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배틀그라운드에 의존하고 있는데 고정된 유저가 많으면 이제 그 충성 유저가 많기 때문에 게임 내 뭐 스킨이나 이런 것들만으로도 꽤 큰 결제 규모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리니지는 한국 시장이나 이렇게 소수의 유저들한테 고액을 쫙쫙쫙 긁어내는 그런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악, 악랄한 사업 모델이라면 크래프톤은 정말로 이제 그냥 새우깡을 쭉 팔아서 이제 농심 새우깡이 유명해지고 크게 스테디셀러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게임이 이제 모두한테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누구나 딱 적정한 소비만 딱 유도해서 그 게임의 그 즐기는 재미를 더 증폭시킬 수 있게 그렇게 사업 모델을 짠 거잖아요. 근데 붉은 사막도 되려 약간 이런 쪽으로 전개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출 성장폭이 리니지처럼 막 영업이익 성장이 나오진 않아요. 패키지를 팔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충성 고객들이 계속 쌓여야 그 돈이 더 많이 벌리는 구조가 될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리니지와 같은 도박 형태의 가챠 시스템 모델은 모두가 이제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따위 게임 모델은 더 이상 이제 그 한국인들의 그 피 빨아먹는 거 아니면은 답이 없는 거란 걸 알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된 제품을 팔아서 돈 벌자. 이게 트렌드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트렌드로 바뀌는 거에 비해서 이 트렌드에 적합한 제품이 나오지 못했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이 붉은 사막이 첫 신호탄이 됐다. 왜냐면 이게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콘솔 게임이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근데 이제 붉은 사막은 확실하게 이제 콘솔 게임으로서의 어 그 제대로 된 게임의 플레이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안 떠오르네. 그러니까 스텔라 블레이드나 뭐 이제 붉은 사막처럼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걸로 플레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플레이를 해도 요런 게임은 해외 기업들이 훨씬 더 장악력이 높고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과연 살아남을까? 이런 의문을 항상 가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붉은 사막이 글로벌 시장에서 먹힌다라는 걸 이제 제대로 보여준 거죠. 근데 또 이제 붉은 사막은 뭐라 해야 될까? 마인크래프트, 뭐 제다의 전설 이런 게임들처럼 자유도도 그렇고 그 약간 응용성이 좋아서 유저들이 플레이를 할 때 응용성이 좋아서 그러니까 갓게임이라고 불리잖아요, 얘네들은. 그런 장점들이 믹스가 되어 있는데 또 막 이것저것 잡종이다 싶은 게 아니라 굉장히 잘 꾸려져 있어요. 거의 막 그냥 막 섞어 놓은 게 아니라 잘 적절하게 플레이어가 즐길 수 있게 꾸려놨어요. 잘 정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형태나 뭐 마인크래프트나 젤다의 전설 같은 게임처럼 충성도가 안 쌓이진 않을 것 같아요. 되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VR 게임으로 이제 적용시키면
붉은 사막이 시판된 게임 중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뭐 앞으로 뭐 또 다른 게임들이 나오면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게임들 중에서 그만큼 붉은 사막이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입된 유저들의 충성도 높은 장기 플레이도 저는 보장이 꽤 되어 있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제가 본 게임 중에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즐길 수도 있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게임들 중에서는 가장 퀄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픈월드 형태의 게임 분야에서는 뭐 지금 더 압도적인 게임이 나오지 않으면 붉은 사막이 압도적인 축에 끼지 않나?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시가총액이 현재 3조 6천억인데 저는 8조를 이제 가긴 갈 거라 봐요. 근데 단기적으로 8조를 쌓아올리긴 힘들 겁니다. 뭐 8조라고 하면 8 나누기 3점 아이고 878 뭐 지금 주가로 치면은 한 12만 4천원까지 가야 8조인데 12만 4천원까지 간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후속작인 게임이 있죠. 도깨비 후속작 그 도깨비 그 이게 그 메타버스 유행할 때 당시에 엄청 기대감을 이제 끌었는데 얘 때문에 또 펄어비스가 돈은 많이 까먹는데 뭐 게임도 안 나오고 이거 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게 했는데 근데 이번에 붉은 사막 때문에 좀 평가가 많이 바뀌었죠. 이게 신작 부재 기간이 길다라는 건 이제 이 도깨비가 출시되려면 2년은 더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붉은 사막이 채워줄 여력이 상당합니다. 지금 대략 시장 공백기가 아니라 붉은 사막의 성장기가 공백기를 모두 채워줄 것 같아요.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이 이제 원히트였죠. 그래서 얘도 원히트 원더라 원히트 원더였는데 문제는 그 검은 사막에 그 물도 빠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발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검은 사막의 후속으로 이 붉은 사막이 이제 나와서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주냐 못 잡아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뭔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 갑자기 뭐 이 트렌드가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 성공 모델은 이제 해소가 됐고 완벽히 벗어났다고 봐야 되고 올해 이제 펄어비스의 예상 실적은 증권사들이 추정한 이익을 무조건 다 한참 상회할 겁니다. 못해도 지금 증권사들이 생각했던 올해 이익의 최소 3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7천억 그러니까 7,500억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붉은 사막이 이제 7년간 개발이 이제 어쨌든 허투가 아니었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도깨비 이것도 이제 기대값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도깨비도 길어지는 만큼 퀄리티가 얼마나 더 좋을까? 그리고 얘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가지고 이 게임은 엄청나게 고퀄리티일 거다 사람들이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붉은 사막에서 제가 VR 이야기했지만 그게 메타버스잖아요. 어쨌든. 근데 도깨비는 진짜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깨비 모멘텀도 주가에 반영이 되면 뭐 시총 10조, 뭐 12조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어쨌든 펄어비스가 게임 섹터의 리더예요. 이 트렌드로 보면 없던 일이 벌어진 거고 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의 흥행인 것 같다고 봐요 저는. 불닭볶음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마트에서 애기들이든 어른들이든 유튜브든 어디든 인스타든 다 불닭볶음면 먹으면서 인증을 했던 그 트렌드라면 게임 유저들 세상에서는 불닭이다. 펄어비스가 지금 만든 붉은 사막이 불닭이다. 지금 가격 구간 싸요. 싼 구간인데 주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 4만 원에서
거의 50%가 뛰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1차 매수는 뭐 지금 가격 구간에서 한다 쳐도 45,000원까지는 열어두고 여기서도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오고 가면 그냥 신고가 상태에서 계속 불타기 하면서 이 1차 매수 평단을 보험사만 물량을 늘리면 되고, 만약에 45,000원까지 주가를 내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1차 매수 비중만큼 물량을 더 실어 놓고 이제 그때는 이제 떨어진다고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땐 대응만 생각해 두되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살아나면 불타기로 나머지 비중 계속 채워가면 이번 붉은 사막이 만들어줄 센세이션 덕분에 아마 세상에 더 큰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은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펄어비스 지금 당장에 나쁘게 볼 만한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국 게임 기업 중에 최신 트렌드를 이끄는 게임 업계에서는 리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잊지 말고 투자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평상시보다 좀 더 내용은 간략하고 영상 길이도 짧고 핵심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